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수업이 있어서 매주 금요일 날만 10시에 안 하고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서울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올라가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그리고 영등포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올랐지만 특히 이쪽 지역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을 상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급 일자리와 얼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급 일자리와 가까이 집이 위치해 있어야지만 그 집이 상승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학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은 일자리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봉이 높은 직장과 가까이 있는 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남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고 그중에 고급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이죠. 강남, 서초 당연한 말이고 송파까지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포도 결론은 시내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길 건너면 이제 여의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그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전주예요, 전주. 전주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계 5대 투자 금융회사가 있죠. 어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이 세계 5대 투자 기관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굴리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는 데가 어디다? 전주예요, 전주. 그러면 전주가 고급 일자리가 있어서만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이게 기준점이에요. 무슨 기준점? 수요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인구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지방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집값이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 26, 27, 28까지 수요보다는 공급이 지금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제일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죠. 왜 대구냐면 그동안 공급이 안 되었다가 지금 공급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분양가에서 피가 붙던 게 피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피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1억짜리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하실 분 입장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이 많다가 어느 시점부터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계속 그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채워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황이 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주 덕진구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주 만에 1억 올랐다. 서울 아닌데 집값 폭등한 이곳. 지방 아파트 약세 속에서 전북은 오름세. 아파트값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1억 올랐다 그러면 내가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서울 치면 40억짜리가 2주 만에 얼마 되었다? 50억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게. 내가 물론 자금이 많으면 40억짜리 사도 되죠. 근데 자금이 조금 작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지방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결론은 내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물건을 보면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의 가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배경으로 공급 물량 부족을 꼽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 놓을 때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 가격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정도 가격까지 내어놨을 때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은 모든 게 똑같아요.
지금 서울도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올해, 내년, 후내년 지금 서울에 공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전에 공급을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또 금리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3, 4년 동안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라는 거는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4년은 하락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 혼자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은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면 이제 빌라도 상승하고 다가구도 상승하고 단독주택도 상승하고 모든 주택이 다 상승하면서 이 상승의 여파가 전반적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동산의 척도는 뭐다?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모든 부동산이 상승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서울 외곽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잖아.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수요와 맞물려서 기존에는 좋은 집들만 상승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집들도 상승할 것이다. 자금이 작을수록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손품을 또 많이 파셔야 되고 물론 자금이 있으면 서울 중심지로 들어오면 되겠지만 자금이 없을 때는 서울 외곽, 때로는 이런 지방의 물건도 괜찮다. 지방 안에서도 옥석을 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공급 물량 부족을 꼽고 있다. 전주에 지난 2년 반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진이라는 사이트 보여드렸듯이 앞으로 3년 동안도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내가 사서 2년 동안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때로는 단기 매도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내가 취득을 하고 최소한 2년 후에는 매도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전북 전체가 공급이 없지만 여기에서도 대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전북 지역 유독에서 전주 에코시티만 흥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주의 신축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주 안에서도 어디 에코시티를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서울도 내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게 뭐냐면 에코시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승의 기운이 쭉쭉쭉 퍼지게 돼 있어요. 전주에 가면 에코시티가 있고 그 밑에 가면 뭐 있어요? 혁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도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에코시티가 상승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혁신도시가 상승할 것이고 혁신도시가 또 상승을 하면 이제는 구축 아파트까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북 혁신도시로 아파트 부지는 2016년이 마지막이고 해당 지구는 공공기관만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 무슨 말이냐면 전북 혁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에코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되시면 에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혁신 가도 나쁘진 않다. 왜? 여기가 실제적으로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래요. 결론은 옹기는 무조건 퍼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 해당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송천 한라 디발리 1단지 105동 10층 1600이고 전용 25평방미터고 감정가는 4억 4,900에 지금 한번 유찰되어서 3억 1,400까지 왔습니다. 층수도 괜찮다 그렇죠? 연식은 2013년 약 11년 정도 되었는 집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권리상 문제는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2024년 9월, 지금이 9월이죠. 9월 달 또 보시는 것처럼 9층이 4억에 되었고 저층 3층은 3억 7,500, 12층은 3억 9,900.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 정도에 내가 거래할 수 있다? 4억에는 거래할 수 있다. 근데 웃긴 거는 8월 달, 7월 달은 3억 7,200, 3억 6,500. 그러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보합권에 물려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4억 정도에는 충분히 거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고 일단 현장 임장 다녀오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시면 괜찮다. 거래도 잘 되고 있는 위치에 전주에서 1등 에코시티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니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투자하신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지금 가을 시장이 오잖아요. 지금 낙찰받고 잔금을 최대한 천천히 내면서 내년 봄에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이 지방 안에서도 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경매에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가을이 되지 않겠냐, 저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들 또 여기 수업이 있어서 올해는 못하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현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